43번째 괴담. 첫 번째 이야기. 어리석은 자의 매장. 이건 어느 남자의 이야기. 그 남자는 무척이나 술버릇이 나빠서 그날도 상당히 취해 있었다. 그리고 같이 마시던 친구 A랑 사소한 일로 다투어서 정신이 들었을 때는 친구는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었다. 남자는 경찰에게 자수할 용기도 없이 들키지 않도록 시체를 산으로 옮겨 거기에 구멍을 파서 묻었다. 그날 밤부터 남자는 이상한 꿈에 시달리게 되었다. 문득 깨닫고 보니 자신은 구멍 안에 있었다. 나오려고 했지만 도저히 손이 닿지 않는다. 그때 느닷없이 머리 위에서 흙이 쏟아졌다. 올려다보니 거기에는 친구가 묵묵히 삽으로 구멍에 흙을 넣고 있었다. 남자는 필사적으로 "미안해, 용서해줘" 라고 소리쳤다. 친구는 웃으면서 얼굴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그런 느낌이었다. 말했다. "자수하고 날 흙 속에서 꺼내면 용서해줄게." 거기서 남자는 꿈에서 깼다. 몸이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남자는 자신이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도저히 자수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다음날 밤도 남자는 꿈을 꾸었다. 그날 밤은 어젯밤과 달리 발목까지 흙이 차 있었다. 남자는 발목을 꺼내려고 했지만 어째선지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올려다보니 친구가 어젯밤처럼 삽으로 흙을 넣고 있었다. 친구는 어젯밤과 똑같은 말을 했다. 그리고 또 거기서 꿈에서 깼다. 다음날 밤도 또 그 다음날 밤도 똑같은 꿈을 꾸었다. 다른 점은 점점 흙이 높아진다는 점이었다. 남자는 이대로 가다간 자신은 파묻혀서 죽는 게 아닌가 무척이나 두려워했다. 그리고 마침내 흙이 목까지 올라왔다. 꿈에서 깬 남자는 다음에 꿈을 꾸면 자신은 끝장이라고 직감했다. 남자는 죽음의 공포와 죄책감 때문에 드디어 자수하기로 결심하고 경찰을 찾아갔다. 그리고 경찰과 같이 산으로 가서 자신이 묻은 걸로 추정되는 곳을 파냈다. 그 구멍에서 심하게 훼손된 시체가 드러났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친구에게 사과했다. 시체는 감식반에게 넘어가고 남자는 교도소로 들어갔다. 남자는 이걸로 안심하고 푹 잘 수 있을 거라고 기뻐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남자는 또 같은 꿈을 꾸었다. 몸은 전부 흙에 파묻혔고 간신히 목을 움직여 위를 바라보니 거기에는 친구가 있었다. 친구는 다시 흙을 넣기 시작했다. 남자는 소리쳤다. "약속이 다르잖아. 나는 말한 대로 했다고." 친구는 슬픈 얼굴을 하면서 계속 흙을 넣었다. 다음날 아침 사건을 담당하던 형사가 감옥 안에서 숨이 끊긴 남자를 발견했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형사는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곤란하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이래서야 A의 시체가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 없잖아. 두 번째 이야기. 마지막 손님. 내가 버스회사에서 운전사로 일한 지 어언 30년. 시골 마을에서 상간마을까지 운행하는 노선은 매년 이용자가 감소하고 지금은 하루에 3명 정도밖에 타지 않는 날조차 있다. 근처에 눈에 띄는 관광지도 특산물도 없고 시류에 남겨진 사람들이 사는 마지막 보루 같았다. 매년 이 땅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정이 깊어진 내겐 무척이나 슬픈 일이었다. 나도 이제 58살이다. 아내도 자식도 없는 독신이다. 그래도 회사에서 제일 어리니까 참 딱할 노릇이다. 10명 남짓한 소규모 버스 회사는 언제 없어져도 이상할 것 없다. 하지만 없어질 수는 없다.
아직 이용자는 있고 귀향하는 자들도 가끔씩 있다. 고령자에겐 공동 교통수단이 없으면 각지의 위험을 무릅쓰고 차를 타야 된다. 그게 표면상 이유이고 내가 버스 노선이 없어지지 않길 바라는 또 다른 이유는 따로 있다. 30년도 전에 신입인 내가 선배한테 업무를 인수할 때였다. 선배는 하나부터 열까지 정성껏 일 내용이나 주의점을 설명해 주었다. 3시간 연수 예정 시간은 훌쩍 지나갔다. 어이쿠,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니 길어졌구만. 미안. 신입인 내게도 머리를 깊이 숙여 사죄. 아니요.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설명을 듣는 건 확실히 피곤하지만 그 이상으로 선배의 열정과 배려가 전해져서 고마웠다. 오늘은 여기까지 라고 말하고 싶지만 선배는 갑자기 눈빛을 바꾸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오늘 설명 중에서 제일 중요해. 잘 들어줘. 그렇게 말하면 피로가 쌓여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은 뭔가요? 뒤통수를 긁으며 비스듬히 아래를 바라보던 선배는 입을 열었다. 그 전에 이제부터 이야기할 건 전부 사실이니까 믿어줘. 알겠지? 비현실적인 이야기인가 싶었지만 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 버스 첫 차랑 막차 발행 시각은 오늘 얘기한 대로 평일이 7시 2분과 22시 36분, 토, 일, 축일이 7시 36분과 21시 58분이지만 그건 정확하지 않아. 선배의 말은 명백히 모순되었다. 첫 차와 막차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니 무슨 말인가? 내가 묻기 전에 선배는 말을 이었다. 한 차 더 운행하는 거야. 첫 차라면 그 1시간 전, 막차라면 그 1시간 후에 한 차 더 버스를 운전해. 말하고 싶은 바는 알겠다. 하지만 여전히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버스 정류장 시각표에는 그런 게 적혀있지 않으니까 이용자가 없는데 버스를 운행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건 왜 그렇죠? 이유를 잘 알 수 없어서. 내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으니 선배는 이렇게 말했다. 이용자가 있거든. 낮에는 사람이 이용하지만 그 이외의 심야랑 새벽밖에 이용하지 않는 손님이. 설명을 들어도 제대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결국 선배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 납득하지 못한 표정을 하고 있었으리라. 그걸 눈치챈 선배가 한숨을 토해냈다. 느닷없이 믿으라고 해도 쉽지 않겠지. 알았어. 오늘 막차 후에 내가 운전할 테니 자네도 타게. 그 눈으로 직접 보면 믿을 수 있을 거라는 제안. 이렇게 길게 농담을 할 사람은 아니라는 걸 오늘 연수에서 나도 알았기에 신뢰하고 그걸 받아들였다. 차고에서 버스 운전 조작이나 매뉴얼을 읽고 밤까지 시간을 때웠다. 오늘은 금요일이니 막차는 22시 36분, 거기에서 1시간 후니까 23시 36분, 도시 막차 버스 정도 되는 시간대. 이런 시골에서 사람이 돌아다닐 리가 없다. 그럼 갈까? 호쾌하게 선배가 다가왔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버스 정비 확인을 한 뒤에 운전석에 탔다. 나도 뒤를 쫓아 탔다. 운전석 옆에 난간을 잡고 섰다. 운행 루트 확인하는 것에 덤이라고 생각하면 돼. 선배가 말했다. 알 수 없는 추가 운행 이유도 알고 싶지만 일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 나는 정신 바짝 차리고 가자고 마음먹었다. 차고에서 밖으로 나가는 버스. 처음 향하는 버스 정류장은 청수함인 듯하다. 길은 일반 루트랑 같다. 출발한 지 5분 만에 청수함에 도착했다. 선배는 버스 정류장 앞에 정차했다. 주변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둠에 덮여 있다. 민가는 없고 정면에는 논밭, 뒤에는 살림이 퍼져 있다. 아무도 타지 않는 버스 정류장에서 움직이지 않으려는 선배. 슬슬 3분이 지난다.
이런 곳에 멈춰서 대체 뭘... 쉿! 조금 더 기다려. 말을 끊고 지시를 내린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선배의 얼굴은 평온하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따를 수밖에 없는 나는 얌전히 기다렸다. 5분 후 선배가 버튼을 눌러서 승차문을 열었다. 갑작스러운 경고음과 공기가 빠지는 소리에 나는 움찔했다. 뒤를 돌아보니 열린 문과 아무도 없는 차 안. 거기에 덜컹 메마른 소리가 들어왔다. 스르륵 문에서 나타난 건 유카타에 100여 호 가면을 쓴 자였다. 그 자는 주저없이 안쪽 자리에 앉았다. 내가 깜짝 놀라니 그 뒤를 원숭이, 개, 고양이, 사슴, 멧돼지, 곰 등 차례로 동물 가면을 쓴 똑같이 유카타 차림을 한 자들이 차에 타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한야, 오키나, 효토코, 오카메 가면을 쓴 자도 승차해서 깨닫고 보니 차내는 만석이 되었다. 그동안 나는 얼이 빠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빼곡히 들어찬 가면을 쓴 자들. 이렇게 많은데 차내는 밖과 다름없이 소리 하나 없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안내를 고하는 선배. 얼굴을 조금 내 쪽으로 돌려 입꼬리를 올린다. 선배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다. 밤길을 비추며 달리는 버스는 운행 루트를 달려간다. 나는 가끔씩 뒤를 돌아보았지만 가면 쓴 자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상하게도 무섭지는 않았지만 대체 그들은 누구일까? 선배도 운전에 집중하고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도 이것저것 신경 쓰이지만 일단 운전과 루트를 확인했다. 첫 번째 버스 정류장 이외에는 전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린다. 달리 차도 없고 애초에 신호등도 적다. 낮 운행 시간의 절반 정도 되는 시간에 종점 국화산까지 도착했다. 겨우 정차하는 버스. 국화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가 고하니 승객은 일제히 일어나서 차례로 내리기 시작한다. 가면을 쓴 자들은 나를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간다. 요금은 오래된 엽전이나 광석 같은 것, 선배는 그것들을 직접 손으로 받는다. 마지막으로 나가는 건 처음에 탄 100여 호 가면. 요금을 내는가 싶더니 내 쪽을 빤히 바라본다. 가까이서 보니 꺼림칙했다. 표정을 알 수 없는 데다 말하지 않으니까. 이번부터 운전하게 된 신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가 망연해 있는 나를 대신해서 소개해 주었다. 여우 가면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매 속에서 돌 하나를 내게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반사적으로 감사 인사를 하자 그대로 다른 가면이 들어간 밤의 산으로 사라졌다. 받은 돌을 자세히 보니 구멍이 뚫린 빛이 고곡이었다. 하차문을 닫고 왔던 길을 돌아온다. 초차 전에는 국화산에서 청수함에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주기 위해서. 담담하게 설명하는 선배에게 물었다. 그들은 대체 누군가요? 그치만 나도 직감적으로 느꼈다. 겉모습 빼고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도 잘 몰라. 다만 내가 인수할 때 들었던 이야기로는 산신들이래. 선배는 앞을 바라본 채 그렇게 대답했다. 존재 자체는 신기하지만 신들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하지만 공포가 느껴지지 않았던 건 그런 이유일지도 모른다. 선배님은 계속 그들을 태워왔군요. 그래. 그치만 내가 젊었을 무렵에는 저자들도 좀 더 많이 있었어. 마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말이지. 오늘만으로도 자리가 가득 찰 정도인데 옛날에는 통로에도 꽉 찰 정도였다고 한다. 그럼 왜 수가 줄어든 건가요?
그것도 마을 사람들과 마찬가지지. 이 지역 주민이 줄어들어 산도 사당도 관리하는 사람이 적어졌으니까. 신앙을 받지 않는 신들이 사라지는 거겠지. 그렇게 말한 선배의 옆얼굴은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첫 차 전과 막차 후에 버스를 운행한다. 매일 가면을 쓴 승객을 심야와 새벽에 태운다. 요금으로 받은 엽전이나 광석도 헤아릴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그 수가 10도 되지 않는다. 쓴 가면도 검게 더럽혀지고 금이 간 자도 있다. 버스 노선이 폐지되지 않는다고 치고 내 정년까지 아직 시간은 있지만 그때까지 그들은 이 땅에 남아서 버스를 이용해 주는 걸까? 장래의 불안은 커질 뿐이다. 사람도 신도 없어진 땅이 어떻게 되어버리는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열심히 버스를 몬다.